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자유도계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자유도계, 2자유도계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해왔고, 현재는 3자유도계가 되겠습니다. 3자유도계 아니고 다자유도계. 다자유도계가 끝나면 연속체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은 같고,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다자유도계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고, 자, 다자유도계 운동방정식을 세울 때 사용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뉴턴 제2법칙, 그 다음에 영향계수, 라그랑지 방정식을 사용해서 다자유계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자유도계가 된다는 건 DOF가 이제 2자유도계를 벗어나서 3개가 이상이 되니까 그 운동방정식을 하나씩 쓰는 것보다는 이제 행렬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편해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 고유치 문제. 그 1자유도계인 경우에 고유 진동수를 질량과 스티프니스의 관계를 가지고 풀었는데, 다자유도계가 되니까 다자유도계는 단순한 그 공식을 갖고 풀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운동방정식에서 매트릭스, M 매트릭스와 질량 매트릭스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고유치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서 그때 고유진동수를 구하고 모달 벡터를 찾는 방법을 구한다. 그 다음 모달 해석을 통해서 비감쇄계의 자유진동, 강제진동 응답을 구한다. 목적은 강제진동 응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쇄계 응답으로 비례 감쇄값을 구한다. 흔히 쓰는 것은 그 감쇄 값으로 비스코스 댐핑 값을 쓰는데, 그 외에 질량과 스티프니스에 비례한 비례 감쇄를 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 다음 루스 허비츠 크라이테리온을 사용하여 다자유계 안정성을 분석한다. 이것은 그 제어에서 안정성 분석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매트랩을 이용해서 다자유도계 자유진동, 강제진동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옥타브를 사용해서 각각의 그 시스템의 강제진동 응답을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으로는 지금 이 자유도계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는 거죠. 첫째, 모스고날러티가 뭔지. 일단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1번 모드 해석을 하는 건데, 모달 벡터, 그 다음 고유치 문제, 그 다음 어스고널티는 지금 화면 보이는 것처럼 감쇄 없는 시스템 강제진동 문제에서 모드 형상은 직결성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각각의 모드는 개별적이다 라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모드 형상은 직결성을 갖는다는 게 어스고널러티. 그 다음 감쇄가 있는 강제진동 문제에서 점성 감쇄는 비례 감쇄 개념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프로포셔널 댐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달 벡터, 그 다음에 고유치 문제. 이자유도에서도 고유치 문제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자유도 이상의 다자유도 시스템으로 가면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해가 3개 이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보시면 건물인데,
건물은 층과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건 굉장히 연속적인 물체인데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질량과 스티프니스가 연속되어 있는 다자유도계 시스템으로 나타내서 이상화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현재는 유한요소법이 많은 발달을 하여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을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인 경우 유한요소법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부분들이 유한요소법을 사용해서 그 해를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공작기계인데 공작기계를 각각 축과 집중된 질량으로 나누고 그 안에 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스프링으로 변경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을 이상화 또는 간략화 하여 계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추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자유도계 시스템은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2개 이상 된다 라는 게 일단 목적이 되겠고 그 질량이 2개 이상 되며 스프링도 2개 이상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정식, 다자유도계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1번 좌표계를 정한다.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변이, 속도, 가속도를 가정하는데 다시 말하면 좌표계를 정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DOF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DOF를 설정할 때 각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DOF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정적 평형이 되도록 변경한다. 시스템이 평형이 되지 않으면 스프링이라든지 댐핑 값을 임의의 변형 값을 갖기 때문에 안정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정적 평형이 되도록 결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외력, 변이, 속도,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는 자유물체도를 그려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힘에 관련된 것은 자 각각의 질량과 각각의 가속도는 각 시스템의 각 질량에 걸려있는 힘의 조합과 같다. 이게 뉴턴 법칙이죠. 그 다음 각각의 반성 모먼트의 각도는 회전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먼트의 합과 같다. 라고 해서 요거는 트랜스레이션, 요거는 노테이션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방정식을 사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방법 사용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보면 지금과 같이 여기에 여러 개의 1번부터 n개까지의 각각의 매스와 스티프니스와 댐핑이 달려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그럼 각각의 요거를 하나씩 띄면 자 여기에 변이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DOF가 1이 되겠죠. 하나, 둘, 셋, n개의 DOF를 갖고 그럼 질량이 있을 때 질량의 변이가 갔을 때 어떤 힘이 작용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끌리면 그의 반력이 왼쪽에 작용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K 값하고 댐핑 값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각각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 각각의 질량의 가속도는 이 형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에서
내 거에서 자 여기 2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를 기준으로 내 거에서 하나 빼기 변이값 하나 이쪽 거 자 여기에 6을 기준으로 하면 요거 값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다시 k 값에는 여기에서 요거의 변이 뺀 거 마찬가지 댐핑도 여기에서 뺀 거 자기 거에서 뺀 거고 여기는 더한 것에서 뺀 거 그래서 그 값들을 연속으로 해주면 각각 방정식이 각각 1부터 n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것을 자 여기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자 mx.cx.k 값이 질량이 가운데 정방향열 그 다음 여기는 C1, C2 그 다음은 C2, C3 이렇게 쭉 되고 그 다음에 K 값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얘는 각각의 질량 그 외의 항들도 넣고 뒤쪽에 항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턴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는 자 영향 계수니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자 여기에 보시면 K에 대한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K1, K2 그 다음 K2 각각 1번과 2번이 연관되어 있다. 2번과 3번이 연관되어 있다. 3, 4 각각의 이것들은 스티피스가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 연관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역강성 행렬은 뭐냐면 flexibility influence coefficient라고 요건 다르게는 complian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flexibility influence coefficient로 한다. 그 다음에 역질량 행렬은 질량 inertia coefficient, inverse inertia coefficient라고 하고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 M 매트릭스가 됐으니까 M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인버스 매트릭스 K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플렉서블리티 코에피션트. 자, 그래서 그림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겠죠. 여기 근데 여기는 지금 맨 처음에 공식에서와 달리 댐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X값 방향을 정해주고 힘의 방향 뉴턴 방정식을 정해주면 힘은 스티프니스의 변이값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X가 벡터가 되어 있죠. 벡터라는 것은 한 방향의 길이와 단위 길이와 방향만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단위 길이와 방향.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의 질량과 스티프니스 관계를 적어주고 그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자 힘은 스티프니스하고 변이와 관계 있는데 스티프니스는 각각의 항들을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나타난 건 뭐냐 인덱스 값은 1번 포인트 1번에서 디플렉션이 자기 방향으로 얘는 2번에서 1방향으로 나타나는 스티프니스 2에서 자기 방향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자기와 자기 방향이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1번이 갖고 있는 1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방향 그것은 여기는 2번에서 1번으로부터의 스티프니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티프니스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는 어디서 구할 거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걸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정력학과 솔리드 메케닉스를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 정력학하고 고체역학에서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스티프니스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스프링도 되지만 벽체가 갖고 있는 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의 강성에 관련된 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스프링 값이 아니고 이건 스프링에 준하는 값을 갖는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주로 스태틱과 솔리드 메케닉스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다음 토셔널 시스템에서는 스티프니스 인블런스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단위, 변위, 각 변위에 대해서 속구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역별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1일 때 K와 세타 값의 관계를 구해서 K 값을 구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 1번에서 보시게 되면 K1과 K2가 K1은 K2가 역방향하고 자기 거, 그 다음 K2에서는 여기 값에서는 0이 나오죠. 마이너스 K2 3은 값이 0. 그 다음 그래서 요것들을 정의해야 하니까 K의 1, 1은 1과 2의 합, 요거와 요거의 합. 그 다음 2와 1은 K2, K3는 3. 그래서 요것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요거는 1번에 대한 항, 요건 2번입니다. 2번. 2번에서 얘가 1번으로 움직일 때 2번과 3번, 1, 2와 K2. 이쪽에서는 1, 2, 여기서 2번이 있었고 1번에서 2번에 오는 힘,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움직임이 있었죠. 여기로 가니까 K2 빼기 K3은 K2. 그 다음에 매스 K3에서는 3과 2에 관련된 항, 이게 K3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 2는 마이너스 K1, 2, 그 다음에 2는 2와 3. 이것들을 전부 더했더니 K 매트릭스는 1, 2, 2, 3, 3. 그 다음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더라.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하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성이 없습니다. K3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스티프니스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를 구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K 값을 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K 값이고 M에서의 K 값이고 요 값들이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플렉서빌리티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K 값의 역행렬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력학과 대수 계산 방식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는데 X값은 AI 값이 FZ, 다시 말하면 F는 KX인데 여기에 K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KX분의 1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플렉시빌리티 인플루언스는 KX는 F인데 K분지 1 값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것을 AIG로 변형시켰다. 그랬을 때 요 AIJ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A 값은 매트릭스 형태를 보면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F에다가 A, K, X,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AK는 요거와 값의 변이값이 같으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A 값은 K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역행렬이 되죠. A는 K의 역행렬. 이게 플렉시빌리티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다. 그럼 이건 뜻이 뭐냐? 여기에 힘이 가했을 때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 상반성의 원리에서 각각 AIJ는 AJI하고 똑같다. 그 다음 여기 얘기하면 다시 I 값은 힘이 J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얘는 J를 I에서 들어올 때 값이 같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예제를 통해서 보면 아까 처음처럼 M1에 대해서 M2에 대해서 M3 이 상황에서 여기 옆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K1 A11 그 다음 K2 A2 플러스 1 이런 방식들을 쭉 더해 나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구해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매트릭스가 K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K의 인버스 매트릭스. 자, 그 다음 이너셜 인플루언셜 코에피션트는 각각의 매스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봤듯이 여기는 매스의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 값이 여기 값들이 전부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집중 질량이기 때문에 웨이트가 분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스 코에피션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 다시 말하면 이 대각선을 빼고 남은 값들은 0을 갖는다. 자, 그 다음 potential and kinetic 에너지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에너지 방정식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매트릭스와 K 값을 구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자, 2분의 1 KX의 제곱이어서 그 값들을 계속 더한 것을 반환 값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그 값들을 더했더니 자, 2분의 1에 1부터 n까지 자, 똑같아요. 그래서 K 값에 XIJ 값을 놓으면 F는 XIJ 값이 그렇게 되니까 XIJ 값은 FI 값이 되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2분의 1 트랜스포즈 KX 바가 되고 자,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구하는 행렬은 K 매트릭스 값을 구한다. K 매트릭스. 포텐셜 에너지로 구하는 건 K 매트릭스. 자, 키네틱 에너지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체 키네틱 에너지,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그것들을 각각의 행렬로 나타냈더니 자, 2분의 1 v제곱이 나오고 m이 나오는 거죠. 그때 매트릭스 값은 이렇게 되고 정방행렬이 되면서 여기 대각선 위의 값은 전부 0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포텐셜 에너지는 K 매트릭스를 구하는 데 쓰이고 키네틱 운동 에너지는 매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데 쓰여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로 딱 구하니까 T 값은 Q.Q M 이렇게 됐는데 요 값은 지금 뭘로 표현이 된 거냐면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eralized Coordinate하고 Generalized Force. 자, 그럼 좌표계하고 좌표계 그냥 Coordinate 하고 Generalized Coordinate는 과연 무엇이 다를 거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 L은 X에 Y를 각각 제곱한 것을 더한 것에 제곱하는 값이다. 그럼 각각을 다 더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자, 길이는 압니다. 길이 알고 그 다음에 세타만 변하게 되면 이때의 각도 값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되고 그때 코디네이트를 쓸 수 있는 게 세타 1, 세타 2, 세타 3.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운동을 표시할 수 있는 코디네이트를 만드는 것이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다. 그때 나타난 힘이 제너럴라이즈 포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계속 써왔던 직각자 표기하고 다른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는 특정 시스템을 간략화할 수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게 DOF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있는데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이 앞쪽에는 키네틱 에너지를 시간에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 그 다음에 일반적 미분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로 미분하는 겁니다.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로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면 자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전체적인 것이 요게 폴스 값이 됩니다. 폴스 자 맨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뉴턴 제이 법칙도 마찬가지로 힘에 대한 것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 값에서는 구했던 것이 이퀘이션이 아니고 매스 매트릭스와 K 매트릭스를 구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그랑지 이퀘이션에 와서 힘에 대한 공식 자 외력 그 다음 요 두 개의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했더니 전체적인 힘이 됐더라. 그래서 마지막 요 공식을 보시면 각각의 제너럴리즈 코디네이트의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를 시간에 대한 미분 그 다음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를 제너럴 코디네이트로 미분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를 코디네이트로 미분한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면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힘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가 0이면 강제 진동 0이 아니고 Q 값을 가지면 강제 진동 0이 되면 프리 바이브레이션 평형이 됩니다. 평형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프리 바이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댐프드 시스템의 매트릭스 폼을 나타내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힘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non-constrained generalized force가 Fi인데 이 값이 된다. 그래서 T는 전장에서 말씀드렸지 여기에 2분의 1 kx 닷 mx 닷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 kx 이렇게 돼서 이 값들을 각각 미분하면 자 x 닷에 del t 그러면 각각 될 값이 나오고 mx 닷 그래서 최종 값은 매스매틱스 x 닷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니
x x2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성력, 다시 말하면 질량과 가속도의 힘이 되고, 자,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게 되면 스티프니스 K 값 X 닷.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매스 매트릭스와 K 매트릭스, 그 다음 힘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MA, KX,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장, 2장, 제일 먼저 1장에서 mx2 플러스 cx 플러스 kx는 0이어서 그 공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요 값이 c 값은 없으니까 여기서 m, k, 그 다음 f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댐프트 시스템이니까 스티프니스가 없고, 그 다음 언댐프트니까 c 값이 없고 프리 바이브레이션 경우 0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다자유도계에서는 이제 뭘 풀어야 되냐면, 자, 여기 공식을 보시게 되면, 자, x2 닷 x m x 닷 플러스 kx는 0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고 일자유도로 생각하면 이것은 프리 바이브레이션인 자유진동입니다. 자유진동인데 이때 각각의 변이는 xi의 t의 함수로 나타내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냥 mx2 플러스 kx 플러스 cx는 0에서는 x는 x의 2st 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xi 각각의 변이는 각각의 변이 모달 벡터에다가 시간 변수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가정을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x의 t2 닷, 그 다음 x의 t값.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각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그곳에 t분의 t2 닷을 보면 m분지 k값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오메가 값이 됩니다. 오메가 값. 오메가 값. 자, 함수가 t2 닷과 t가 되어 있고 오메가 닷. 그래서 요거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스티프니스에서 오메가 제 각각의 m 값을 했던 것이 여기가 0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벡터는 0이 될 수가 없으니 요 앞에 있는 항이 0이 돼야 되겠죠. 요 항이 0이 될 때 그때의 값이 뭐가 되느냐? 요걸 푸는 방법을 고유치 문제라고 합니다. 고유치 문제. 그래서 해는, 자, 시간의 함수는 C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하면 고유치의 특성 방정식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오메가 제곱은 자유도 개수에 따라서 오메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메가 1, 2, 3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작게 나타나는 거, 그것을 펀더먼털 프리퀀시 또는 퍼스트 내추럴 프리퀀시 또는 그냥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냥 고유진동수 그러면 제일 얘기하는 것이 뭐냐? 제일 낮은 고유진동수를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펀더먼털 프리퀀시를 그냥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1,
다시 말하면 고위진동수 그러면 펀더먼털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것이 많은 경우 적용이 되고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그때 값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람다 값을 람다가 오메가 제곱분의 1을 람다로 치환해서 풀게 되면 각각 람다 i-d x 값은 0이 되고 그때 d는 다이나미컬 매트릭스 값이 돼서 k분의 m 매트릭스 값이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다이나미컬 매트릭스 그래서 이때의 값은 이때 0이 되는 것이 각각 오메가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폴리노미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으로 풀 거냐 말 거냐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 카트가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어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전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M3, 1, 2, K2, K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각각 mi 값은 m이고 ki 값은 k 값을 해서 요게 각각 값을 부여하면 그때 나타나는 매트릭스 형태는 자, 다이나미컬 매트릭스 값은 k-1의 m 다시 말하면 플렉시블리티 매트릭스 곱하기 m 자, k 매트릭스의 역수죠. 인버스 매트릭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생기게 되고 m은 m 값이 되고 각각 대각선의 행렬은 1 그래서 d 값을 구하게 되면 k-1에 m을 곱하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체의 아이겐밸류 값은 람다 i-d 값은 0이 돼야 되고 람다는 오메가 제곱분의 1로 됐을 때 자, 요 값을 그대로 더해주면 0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3x3 매트릭스니까 오메가 값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m 나누기 k 람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줬는데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대입하게 되면 대입해서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 디터미넌트 값이 알파 3승 마이너스 5알파 제곱 6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이때 이 공식의 해가 알파가 3개가 나오는데 알파 1, 알파 2, 알파 3 3개가 나와서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를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죠. 요거 값은 구해졌고 xi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오메가 1일 때의 값 오메가 2일 때의 각각의 변이 오메가 3일 때의 각각의 변이 이것을 모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모달 벡터라고 하고 지금 현재 요거는 모달 벡터 1일 때 1, 2, 3 이게 벡터 형태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값에 0을 집어넣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각각의 i 값은 이렇게 되는데 그때 1, 2, 3을 집어넣게 됩니다. 1일 때 요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x1의 1일 때 값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식을 갖고 계산을 했더니 여기 눈이 빠져야 되는데 계산이 됐군요. 그러면 x2와 x3는 x1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고 x1하고 2, 3의 관계는 두식 갖고 계산이 되니까 각각 2, 3은 x1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x1에 하나 그건 x2는 1.8019배
x3는 2.2470 배. 다시 말하면 비율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을 단위 벡터로 하고 나머지 것을 비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모달 벡터 값은 각각의 비율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고유 진동수를 구했고 오메가, 그 다음에 x 값을 구했는데 이것은 모달 벡터. 모달 벡터는 기초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배율만 갖는다. 질자 크기가 아니고 배율입니다. 배율. 그러니까 배율만 갖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율을 갖는다. 그래서 1번 고유진동수일 때, 2번 고유진동수일 때, 3번 고유진동수일 때 각각의 비를 구하니까 1대 1.8, 2.2, 1대 0.4, 마이너스 0.8, 1대 마이너스 1.2, 0.5 각각 요게 퍼스트 모드의 형태, 세컨드, 서드 모드의 형태인데 자 1번이 여기만큼 옮겨왔고 2번이 이만큼 움직이고 3번이 이만큼 움직인다 가 아니고 각각의 비율이 그렇다 라는 겁니다. 모달 벡터는 각각의 비율만을 정한다. 비율. 다시 설명. 각각의 아이겐밸류, 다시 말하면 고유치가 존재하고 고유진동수가 있고 고유진동수가 낮은 것이 펀더먼털 프리퀀시라고 하고 그때 나타나는 모달 벡터는 각각의 1번 벡터를 기준으로 비율만 갖는다. 실제 값이 아니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드 쉐입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걸 모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그 모달 벡터를 갖고 형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모드 쉐입.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볼 때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걸 모드 쉐입. 자, 그 다음 어서거널리티는 뭐냐? 자, i가 갖고 있을 때 i 벡터 그 다음에 J일 때 J의 모달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식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쪽에다가 mx 값을 각각 곱해준 겁니다. 여기를 제곱을 해주고 자 요거에 대한 트랜스포즈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얘는 i에 대한 트랜스포즈 곱해줘서 했더니 계산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서 결국 0이 되려면 이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각각 다르니 모드에 있어서 오소고널리티가 형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모드 쉐입은 연관성이 없다. 자, 그래서 각각 m과 k 값을 구하면 대각선 행렬로 배열로 나오게 되고 각각의 모달 벡터는 각각의 벡터로 구현된다. 자, 다음 노멀라이즈.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즈는 벡터 노멀라이즈를 주로 쓰는데 전체 크기 값의 각각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지금 모달 벡터의 노멀라이즈는 자 매스매틱스 값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요 모달 벡터의 트랜스포즈 값을 갖고 있을 경우 1이 됩니다. 오소고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오소노멀이 되고 자 n분지 k-1의 k 값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이 1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 값이 k 값이 오메가 값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매스 노멀라이제이션 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부분의 수치 해석 프로그램들이 매스 노멀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각각의 모달 벡터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제에서 x1, x2, x3가 보여졌고 각각 매스 매트릭스는 m의 대각행렬로 되어 있는데 그 값이 각각의 트랜스포즈하고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m 매트릭스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i가 1일 때, 첫 번째 모드일 때, 자, 첫 번째 모드일 때 이게 1이 되면 그 값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에 m 값에다가 이렇게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1이 되고 요 수식을 풀게 되면 자, x1의 모달 벡터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x1의 첫 번째 모드에 x1의 변이 첫 번째 모드, 그 다음 두 번째 x1, 세 번째 x3 요 값이 각각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피티드 아이겐밸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타내는 건 그냥 리피티드인데 아이겐밸류를 풀었더니 각각의 해가 중근이 존재하더라. 중근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중근이 존재하니까 람다가 람다1, 람다2가 같은 경우 그때 형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두 가지 형태를 어떤 비율로 더한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제를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M 매트릭스와 K 매트릭스가 있고 K에서 람다 빼기 M 매트릭스 값이 0이 되는 것을 여기서 고유치 문제를 풀어서 람다를 구하게 됩니다. 람다를 구했더니 이 식에서 람다는 오메가 제곱으로 나왔는데 람다 값을 구했더니 0, 0, 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고유치가 0이 두 개가 중복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할 수 없으니 3일 때 4 값을 넣어서 각각의 모달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x1의 1은 2배, 1,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1, 2,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2, 3, 그 다음에 x2의 1, x3은 1. 이렇게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1일째는 이렇게, 3일째는 이렇게 각각에 구해져서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문제점은 뭐냐? 자, 리피티드 아이겐밸류 값은 중근이 존재한다. 중근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익스펜션은 확장 이론. 그래서 x 값이 xi에 어떤 코에피션트를 갖게 된다 라고 하면 이때 이 값은 각각의 대각 행렬을 이 값을 나눈 값이 된다. 요렇게 값이 된다. 이거는 커다랗게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언리스트레인트 시스템은 뭐냐면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자도기 때 양쪽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unrestrained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그냥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끝에까지만 자 이게 방정식이 되고 오메가가 0이 되면 그러면 변이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값만 갖는다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결론은 감쇄되는 것도 없다 계속 증가된다 결론은 뭐냐 발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른쪽처럼 오메가 제곱 m x0에 k x0 값을 만들어 놓으면 자 여기가
오메가가 제로니까 0 없어지죠. kx 0이 되죠. 그래서 그럼 매트릭스 값을 다 더해주면 0. 계속 쭉 다 더했더니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되니까 싱귤라 풀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풀 수 없음. 자, 디터미넌트 값이 0. 자,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값을 구했더니 그때 x0 값은 벡터가 나오는데 오메가가 0일 때 그때 것을 리지드 바디 모드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unrestrained 시스템에는 꼭 리지드 바디 모드가 나온다. 리지드 바디 모드는 뭐냐면 계속해서 증가한다. 변이가 계속 증가하는 모드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각각의 비율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만약에 이제 세 개의 매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진다. 그래서 각각의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unrestrained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프리 시스템을 예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양쪽이 구속이 없어서 만약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1번, 2번, 3번이 동시에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람다 값, 다시 말하면 고유진동수가 0이 나오는 것이 존재할 때 그때 모드 쉐입을 리지드 바디 모드라고 한다. 리지드 바디 모드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지 여기 보시면 오메가가 0일 때 모달 벡터는 각각 똑같다. 각각 1이다.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리지드 바디 모드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모드 해석을 할 때 리지드 바디와 모드로 나온 것은 피한다. 근데 unrestrained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진동 해석에는 시스템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계산을 했더니 모달 벡터가 각각의 b가 존재합니다. x3에 대해서도 b가 존재하고 그래서 각각 b가 존재하니 모두 쉐입이 있지만 0일 때는 동시에 똑같이 움직인다. 자, 모두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리지드 바디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프리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언댐프드 시스템. 자, 많이 봤지만 mx 플러스 kx 0 여기에 언댐프드 c 값이 없고 그 다음에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면 자, x는 모달 벡터에다가 모달 벡터입니다. 모달 벡터. 모달 벡터의 진폭과 코사인 함수의 형태를 해로 갖는다. 그게 변이다. 라고 하면 자, x의 t 값은 각각의 모달 벡터이니까 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면 x는 0일 때 이렇게 나타내고 x는 0일 때 이렇게 나타내죠. 그랬을 때 자, 요거를 다 마찬가지로 이니셜 컨디션인데 0일 때 마찬가지 여기에 파이 0이 되니까 이때의 위상차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건 초기값입니다. 초기값이어서 자, 입력을 하면 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mx kx 그래서 노멀 모드 계산을 하게 되면 각각 x는 x의 1, 2, 3, 4, n이 되고 xt 값은 요 값에다가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의 시간 값을 합하면 그때 qt 값은 이렇게 되는데 그때 값이 자, 모달 벡터에다가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를 곱한 것이 결국 x 값이 된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x2도 여기다 넣어서 풀어주게 되면 x가 되고 i 값이 되고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의 k 값을 하면
오메가 제곱. 요것이 뭐냐? 노멀라이제이션. 매스 노멀라이제이션. 자, 매스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수식이 간략하게 Q 닷 QI 오메가 값으로 변경이 됐고 외력 값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그 값을 다시 변경하면 시간에 대한 함수가 나타나게 되죠. 시간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되고 거기에 0일 때는 x가 0일 때 Q닷은 x-이 0일 때 값을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각각 x에 대해서 풀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건 자, 제너럴리스 코디네이트로 수식을 변경했더니 간략한 Q.QI 값하고 외력에 대한 형태하고 오메가 값만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간략하게 풀면 그때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비스코스리 댐프드 시스템인 경우에 자, 새로 도입할 게 레일레이 디스페이션 펑션입니다. 그때 이 레일레이 디스페이션 펑션은 뭐냐면 R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C 값이 존재하는데 C 자, C 값이 존재하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까지 요거하고 요거만 보면 라그랑지 이퀘이션이죠. 라그랑지 이퀘이션에다가 여기 값, 에너지 값이 감쇄 에너지 값이 들어간 겁니다. 감쇄 에너지 값을 들어가서 힘이 F 값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변경을 했더니 자, 보통의 경우는 이런 방식 형식을 썼는데 이걸 변형을 했더니 C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있는데 결국 C 값은 매스 매트릭스의 알파배 그 다음에 K 매트릭스의 베타배하고 같다. 요거는 나타낸 게 프로포셔널 댐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mx 플러스 알파 m 베타 k x 닷 k f 그래서 xt 값은 자 벡터 매트릭스에다가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를 곱한 것이다. 이 값을 또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이 그냥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풀게 되면 자, 여기에 트랜스포즈 mx 다시 말하면 I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알파 I 베타 오메가 제곱 q 오메가 제곱 q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2닷 1닷 q 그 다음에 외력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자 근데 많이 봤더니 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제타 오메가 1 값하고 같은 값으로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값으로 대치를 했더니 이거의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Q 값은 제타 오메가 N 사인 오메가 D 1-제타의 제곱 제타 사인 오메가 D의 Q 값이 되고 그 값을 계속해서 Q 닷 그 다음 오메가 D의 인볼루션 힘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요 앞에 값들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여기는 파티큘라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라 솔루션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QI 값을 구해주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셀프 익사이테이션은 자 방정식은 똑같은데 xj 값을 est 값으로 가정을 하고 거기다 입력을 했더니 자 그때 프리바이브레이션은 여기가 외력이 없을 때니까 자 d 값이 분모 값은 ms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k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더했을 때
각각의 S값을 구할 수 있죠. 자, S값은, 이건 공식이 좀 잘못됐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S-S1, S 플러스 S2, S-S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S값이 S가 1일 때는 B1 플러스 I 오메가 J 값인데, 자, 이 ST 값인데, S 값이 구해졌으니,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EBJ에다가 이 I 오메가 J T 값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돼 있는데, B 값이 0보다 작으면, 디킹 펑션이 됩니다. 디킹 펑션. 점차 가면 갈수록 함수의 값이 점차 감소하는 것.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안정화. BJ가 0보다 크면, 저거 잘못 썼네요. 디케잉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 그래서 언스테이블이 됩니다. 다음 BJ가 0인 경우는 댐핑이 존재하지만 오실레이션을 발생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셀프 익사이테이션과 스테빌리티 애널리시스의 루스 허비츠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여기 디노미네이터, 다시 말하면 분모에서 그 값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냈을 때 첫째 항의 값이 무조건 0보다 크면 안정이다 라고 하는 그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방법을 따르면 해의 시스템에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K값에 따라서 어느 영역으로 가면 해가 안정이 되고 어떤 때로 가면 해가 불안정했을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결정하는데, 예측컨대 여러분은 그 제어에서 이미 학습을 하고 온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시 모르시겠으면 제어책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예제인데, 매트랩을 사용해서 OD23과 OD45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테이트 펑션을 구하는 방법, 함수를 구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